안녕하세요, 총입니다. 분식회계 혹은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분식 유형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수익을 조기에 실현한다, 혹은 가공의 수익을 기록한다, 혹은 일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익을 부풀린다, 금년의 비용을 다음 연도로 연기한다, 모든 부채를 기록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다, 단기의 이익을 미래로 이연시킨다, 혹은 미래의 비용을 단기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이익을 늘리거나 혹은 순자산을 늘린다라는 그런 하나의 문장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이익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그래서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욕망이 더 불타기도 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 활용의 폭을 넓혀주었는데 공정가치라는 것은 합리적인 3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기준서의 말을 옮겨보면 시장의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을 갖추고 거래가 되는 재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거나 예외적인 거래건도 우리가 3자 간의 거래라면서 공정가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나마 이건 양호한 편입니다. 어쨌든 거래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마저도 없는 경우는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합리적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단어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기준도 매우 다르고요. 결국 누군가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누군가는 의심하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금감원에서 지적했던 감리지적 사례나 분식회계 관련 논문을 보면 빈번한 합병이나 분할이 분식회계의 주요 사례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하는 것이 꼭 국제회계 기준에 도입되면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평가와 회계적인 평가는 사실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것을 장부에도 계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회계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회계에서는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라고 하면 뭔가 지나간 일이고 확정된 사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100만 원을 주고 샀다라는 거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을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건 확실한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적는 게 합당하냐라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가치를 1000만 원이라고 표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외부에도 좋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12월 31일에 1000만 원이던 땅 가격이 그래서 장부에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난 1월 31일에 갑자기 50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감사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만 원이라는 바뀌지 않을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1000만 원인지 500만 원일지 750만 원일지는 그 시점에 정보 이용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게 아니라면 이런 판단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인들은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지만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서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의 반영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회사는 먼저 실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가치가 5조 원이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장부에 먼저 적는 거는 매우 조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실적을 내면 그때 그런 가치를 장부에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모르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누구나 보기 쉽게 장부에 공헌해 준다면 거기에서 초과이익은 발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가정들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장부에 달랑 적힌 금액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는 건 오히려 정보 이용자들을 오도하게 됩니다. 정말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재무제표의 숫자는 과거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믿고 투자를 해야겠죠.
회계 정보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보는 정보입니다. 하나의 이해관계자 입장만 강조될 수는 없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잠재적인 이해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항상 무엇이든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도 일단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내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그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만이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런 평상시에 무관심한 잠재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회사의 평가가 지나치다 싶은 게 있으면 주저없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러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공정가치가 있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뭔가 주식 가치가 하락했을 때 손상차손을 잡을지 여부가 국제회계 기준 도입 초기에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회사들은 가능하면 손상차손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가 하락했어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손실은 최대한 늦게, 그리고 이익은 최대한 빨리. 이게 분식의 사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혹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동의 패턴입니다. 이런 욕망의 기초에서 본다면 갑작스러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